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와도 출금한 거 그냥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되지 않냐?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ATM에서 현금 뽑아주면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ATM에서 뽑아서 자녀한테 주면 증여가 아닐까요? 자녀한테 돈을 좀 주고 싶은데 증여세는 좀 아깝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자녀한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줄 때 이제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하면 이체 내역이 남으니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ATM에서 돈을 뽑아서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와도 출금한 거 그냥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무조사하면 다 걸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부모님이 돈을 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뽑으러 왔다고 하면,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은행이 인출 내역을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나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 또 통보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증여세 혐의가 분석이 된다고 하면 세무조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5만 원짜리로 뽑아달라고 하면 5만 원짜리로 잘 안 줍니다. 대부분 만 원짜리로 주고 5만 원짜리는 좀 일부만 주더라고요. 5만 원짜리 지폐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TM에 가서 수시로 가셔가지고 현금을 뽑습니다. 1,000만 원 안 된다고 했으니까 900만 원 이하로 뽑습니다. ATM에서 뽑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만 원권 900만 원 뽑으려면 100만 원씩 밖에 안 뽑히니까 9번을 뽑아야 됩니다. 누가 보면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면 9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씩 뽑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부모님이 집 근처 ATM에 산책 삼아 가셔가지고 뽑아서 아들한테 줍니다. 은행 창구에서 1,000만 원 이상 안 뽑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은행에서 또 비정상적인 인출이 많으면 1,000만 원 이하라도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할 수 있고, 또 그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 다시 또 원점이 된 거겠죠. 그럼 아버지가 ATM에서 돈을 잘 뽑았다고 치고 이제 돈 받는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은 현금 다발이 생겼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았겠죠. 그럼 900만 원씩 몇 번 받으면 1,000만 원 이상이 금방 생깁니다. 그럼 이 큰 돈은 아들이 어디에 쓸까요? 아들이 전세 자금에 보태거나 자동차를 살 때 쓸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돈을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고 전세금을 보낼 때 같이 보태서 보낼 겁니다. 그럼 세무서가 자금 추처 조사를 할 때 입금 내역을 함께 분석을 합니다. 이 큰 돈이 어디서 입금이 됐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아버지가 줬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증여로 걸리니까요. 그런데 또 더 문제는 자금 추처 조사를 할 때 소명이 잘 안 되면 부모님 계좌까지 함께 봅니다. 부모님 계좌를 봤는데 ATM에서 인출 내역이 많고 아들 계좌에서는 다시 입금 내역이 많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증여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은 또 빌렸다고 하겠죠. 누구한테 빌렸는지, 아버지한테 빌렸으면 왜 빌렸는지, 왜 현금을 뽑아서 빌렸는지, 차용증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줄줄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자녀가 현금을 받아서 입금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현금을 입금을 안 했으니까 침대 밑에 쌓아두거나 금고에 쌓아두겠죠. 그럼 전세금을 줄 때 그 현금 다발을 그 전셋집 주인한테 줄 겁니다. 그럼 전셋집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라겠죠. 현금을 다발로 가져왔으니까요. 그 전에 아들이 그 전셋집 주인한테 현금으로 줘도 되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그 전셋집 주인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현금을 준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 세금 줄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전셋집 주인이 국세청에 바로 신고도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전셋집 주인이 현금을 받아준다고 치면 그 현금은 어떻게 할까요? 전셋집 주인은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겠죠. 굳이 현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버지가 ATM에서 인출은 했지만 자녀 통장에 입금한 내역은 없고 전셋집 주인 통장에 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좀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자금 추처 조사할 때 이런 재반 사정을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세금을 충당했는지도 다 소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셋집 주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셋집 주인이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그때 그럼 전셋집 주인이 현금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결국 ATM에서 돈을 빼서 줘도 세무조사로 대부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ATM에서 돈을 빼는 것도 힘들고 이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증여 계획을 좀 짜셔야 됩니다. 5천만 원 증여 공제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증여를 할지, 빌려주면 차용증을 어떻게 쓸지 좀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시는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건 또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방법은 국세청도 다 알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